이모일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가 있고 지지에 오화가 있습니다. 임수는 양의 수고요. 오화는 음의 화죠. 그래서 수극화, 그걸 하니까 음양이 다르고 하니까 정제가 되죠. 그래서 이 처의 자리에 이 일지는 우리가 배우자궁이죠. 배우자궁에 재성이 들어있으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부인 자리에 부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좋게 보이고요. 어쨌든 이거는 정제 관계입니다. 그리고 오화 속에는 오병, 기, 정 이렇게 있죠. 자, 정은 오화는 편제가 되겠죠. 편제가 되고 기토는 정제가 되고 정관이죠. 정관이 되고 정제는 정화는 정제가 되겠죠. 그래서 재성과 관, 재관만 있어요. 그래서 재관이 있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임수는 우리가 큰 물이라고 했어요. 큰 물이라고 했고 삼명통에서는 이제 이거를 여기 이제 이 추로라고 그랬죠. 가을에 이슬이라고 했다. 이렇게 하고 오는 또 여기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냐면 올은 말이죠. 말이고 12지지로 했을 때 오는 천복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천복성을 의미하는 그런 게 되고 말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오는 수극화에서 정제관계가 되고 지지에 오변기정이 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수와 기재, 끈질긴 근성, 재물의 관리 능력 탁월. 자, 재물의 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죠? 재성으로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관성까지 있어주니까 관성은 뭐 하는 거죠? 재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생각, 편재와 정제를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관이 있어서 재물을 지켜주기도 한다. 또 여기 보면은 정제와 합을 하죠. 임수가 정이 만목으로. 그래서 굉장히 재물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수화기제, 수화미제는 한번 앞에서 나왔는데, 자, 기본적으로 기제라고 하는 것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만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기제는 뭐냐면, 자, 화는 뭘로 가죠? 위로만 가죠. 수는 어떠죠? 밑으로만 가죠. 그러면 이 화와 수가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예를 들어서 병자일주다. 병화가 화죠? 자수가 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천간에 있는 화와 지지에 있는 자수가 만날 일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수와 미제가 되는 거예요. 만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미제. 근데 기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냐면 이게 지금 이모잖아요. 이모. 자, 이모면 임은 뭐죠? 수죠. 그 다음에 오는 뭐죠? 화죠. 그러니까 자, 불은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수는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수와 화가 서로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만나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수화기제라고 해요. 수화기제. 수화기제라고 하는 것은 화와 수가 이미 만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과 수가 서로 섞여야만 의미 있는 걸 할 수가 있죠. 또 이것을 뭐 솥 이론해 가지고 솥에다가 물을 넣고 밑에서 불을 떼면 이 솥에서 곡식을 익어내는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하신 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수와 화가 서로 상극인데 만나서 서로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것을 우리가 수화기제라고 한다. 이건 이제 주역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수화미제를 하게 돼버리면 영혼이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만나지 않기 때문에 좋게 보지 않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화기제, 수화미제는 자, 임수는 회임, 우임에서 자, 임수에서 어떻게 한다? 회임한다. 아이를 낳는다. 아이를 베어서 기른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임수는 임신하다라는 의미에서 따온 것이다 라고 해야겠죠. 자, 임수는 위추로다. 가을의 이슬이다. 그러면 이 봄의 이슬과 차이가 뭐냐? 봄의 이슬은 어떤 만물을 적시어서 길러진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 가을의 이슬은 뭐다? 이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기운을 응축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늘에서는 눈이나 비, 큰 비를 말한다. 먹구름을 말한다. 이거를 임수로도 보는데 이런 거는 그냥 이거는 계수로 보고 임수는 보다 큰 물, 강물이라든가 호수 이런 것을 임수, 또 바다도 되겠죠? 바다 이런 거를 임수라고 한다. 계수는 뭐냐면 작은 물 또는 정제되어 있는 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랑물 또는 하늘에 있는 하늘의 공기 중에 퍼져 있는 물기 형태. 그게 뭐겠어? 수증기도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눈도 되겠고, 이슬도 되겠고, 뭐 여러 가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개수로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야만 의미가 되겠죠. 왜 그런 거 아니? 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이 병화와 임수와의 관계, 병화와 개수와의 관계에서 자, 병화는 뭘 좋아한다고 그랬죠? 임수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개수는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개수는 병화를 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자, 안개, 공중에 퍼져 있는 그런 물기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먹구름도 이게 임수로 봐버린다고 하면 병화가 임수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병화가 임수를 좋아하는 거는 이 넓은 바다나 호수에 태양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물결도 굉장히 햇빛이 반사돼서 아름답잖아요. 이런 경우에 의미가 있는 거고 개수처럼 이렇게 하늘에 공중에 퍼져 있는 물은 이 태양을 가려서 뿌옇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좋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하늘에 있는 눈이나 큰 비도 이거는 저는 개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임수론에서. 자, 임술은 강물, 바닷물과 같은 큰 물을 상징하며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하며 총명하다. 자, 오는 음양교왈오라고 그랬죠. 자, 이거 뭐냐면 우리가 좌오충이죠. 그렇죠? 좌오충. 자는 뭐죠? 앞에 음이었죠. 계속 음인데 하나의 양이 시작된다 그렇죠. 비로소 생긴다. 오는 뭐죠? 사오미 계속 이렇게 임묘진사오미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렇죠? 자, 자축 임묘진 이렇게 해볼까요? 스펙트럼 그려볼까요? 자축 임묘진 사오 해. 자, 해 이전에는 해가 6개 의미했어요. 자, 여기는 5개의 음과 하나의 양이 시작되죠. 양 2개, 양 3개, 양 4개, 양 5개, 양 6개. 그래서 사화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음이. 그래서 양 6개만 있죠. 그래서 사해충은 뭐죠? 이 사와 해가 해수가 충만한데 이때는 해수는 완전히 6개의 음만, 사화는 6개의 양만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서로 수충하고 있는데 자수에서 하나의 양이 시작되고 오화에서 하나의 뭐가 시작된다? 하나의 음이 시작된다.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수와 오화에서 사해충에서는 각각의 음과 양, 6개의 양과 음만 있고 좌우는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음양교활, 양에서 음이 하나 생기는 거죠. 오화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사귀어 있는 것을 일러서 오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극양의 기운에서 하나의 음이 시작되는 때이고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양의 기운을 새로 시작되는 음의 기운이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게 된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오화는 뭐가 된다? 봉후라고 그래서 봉후. 자, 봉후. 자, 우리 봉후란 말은 앞에서 한번 또 나온 적이 있었죠. 그때 봉후는 우리가 봉후는 이렇게 썼던가요? 봉건 시대 때 봉자죠. 그 다음에 후는 이 보후의 개념, 봉우만호 이런 말이 있었죠. 봉우 그 어떤 이 봉건 시대의 그 어떤 지역 이용주에게 주던 거를 봉우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봉우는 글자가 다르죠. 이 봉우는 뭐냐면 봉수대를 말해요. 봉수대. 그래서 불을 지펴서 신호를 하던 군사적인 신호를 하던
그것을 봉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화는 뭐다? 불이 굉장히 맹렬하게 타고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는 해석을 읽어보시죠. 앞에 분은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해석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는 봉우, 봉화대이다. 정남방에 위치하고 좌오죠. 좌오는 뭐죠? 정북, 오화는 정남 위치하고 화와 토에 속하고 그 색이 적황으로 그것을 이름하여 봉우라 한 것이다. 또한 오는 말도 되는데 우오위마 봉화되는 군마와 전하의 장소이다. 오생 사람이 진시를 보면 이로운데 진실한 용이 나오는 즉 물은 말이 텅 비었으니 이를 일컬어 말이 변하여 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오는 말이고 작은 불, 촛불, 전등, 형광 등을 상징한다. 이거는 우리가 정화로 보면 되겠죠. 정화로. 음에 오니까 그렇겠죠? 정화. 사는 뭐죠? 전부 양이죠. 그러니까 병화로 보면 되겠죠. 천간의 가치픽을 보면 만인의 지도자상이고 직장인보다는 자영업을 하는 게 좋다. 이거는 이제 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 성향을 보면 자 이모는 좀 어떤 느낌 드나요? 자 위에 물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봉화처럼 뜨거운 화가 있어요. 그럼 물이 끓겠죠. 그러면 이 오화 속에 오병 기정 오화는 뭐예요? 좌오무이처럼 왕지예요. 화해가 아주 왕하죠. 만약에 기토가 없었으면 병정만 있으면 폭발했겠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기토로 설계시킨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개의 왕지 좌오무이 중에서 유일하게 오화만 이 가운데 이게 하나 더 있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씩 있죠. 자는 자임계, 또 뭐가 있어요? 유는 유경신, 좌오묘, 묘는 묘갑을. 그 해당되는 오행에다는 그것만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화가 이 기토가 있는 것은 이 병화와 정화의 뜨거운 기운을 설계시켜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앞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고 어쨌든 보면은 뭔가 이 임수가 큰 물은 물이지만 너무 밑에서 팔팔 열기가 올라오니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안 되나요? 물이 그냥 끓고 있는 모습. 그렇다고 물이 바짝 말라는 건 아니겠죠. 만약에 이게 개수가 있었다. 그러면 개수는 이미 증발돼서 없어져 버렸겠죠. 불이 강하니까. 자, 임수람은 아홉 번째 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혜의 상징이며 하늘에서는 가는 비이고 적천수에 이르기를 지사로 내려오면 강호수가 되는 것이고 두루루 통하여 막힘이 없는 형상이라 유랑하는 속성이 있다. 이거는 자 유랑은 뭐예요? 흐를 유자죠. 흐를 유자. 이 수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유랑하는 특징이다. 속이 깊으니 내면의 심리를 알기가 어렵고 바다와 같이 넓은 거로 넓음이 아니죠. 넓은 거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덕이 있으며 총명함을 타고나는 자가 많고 박식함이 넘치고 언변이 청산유수인 자가 많고 늘 새로움을 잉태하니 창조적인 것이며 한 곳에 머물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 거로 변화하기 쉬운 캐릭터다. 제가 책도 나중에 다 작업해서 지금 한 1500, 1600페이지 쓴 것 같은데 다 나눠드릴 거예요. PDF 파일로. 필요하신 분들은 지분하시면 되는데 제가 따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임수는 동물로 보면 제비에 비유하다. 이 동물로 볼 때 임수는 뭐다? 제비에 비유한다. 그래서 작은 몸을 이끌고 강남을 오갈 것이니 강남은 서울의 강남이 아니죠. 저기 호박 뭐죠? 박씨 물고 온 제비 그 제비예요. 두루 견문에 막힘이 없을 것이나 철새는 긴 여정을 몸으로 겪어야 하니 인생에 뭐가 있다? 신고가 있다. 그렇죠? 자, 임자를 파자면 천일로 파자하니 음란할 음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게 천일야화라는 게 있죠. 천일야화 있나요? 천일야화? 이렇게 쓰나요? 천일야화. 데카메 갑자기
데카메론인 그 10일 밤 동안 이야기인 거죠. 그게 데카가 10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비모사문관 이야기하는 거라서. 어쨌든 천일야화의 이게 뭐죠? 그 성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그 책에 갑자기 생각나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이 천일자로 파자되니 임수자가 이렇게 천일로 파자가 되니 음으로 보기도 하는 바 색정이 가득한 자가 많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수가 강하면 뭐라고 했어요? 수가 강하면 성적인 게 강하다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참고로 이 파자란 말이 나오는데 이 파자란 말은 이 글자에 깨트릴 파자에다가 글자자거든요. 제가 지나가는 길에 한번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국무성이면 국무성 1월 삼성 25 시 5 25시오 이렇게 어떤 술집에서 옛날 주막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선비한테 상대방에 있는 아가씨가 이렇게 글자를 써서 줬다고 가정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파자는 일종 이런 거예요. 자, 뭐냐면 자, 국무성 이 나라 국자죠. 나라 국자에서 성을 없앤다. 성이 뭐예요?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요거를 없애버리면 뭐가 되죠? 혹자가 되죠. 혹. 그 다음에 1월. 자, 달이 이렇게 청달 이렇게 뜨죠? 소승달이 삼성. 하나, 둘, 셋. 별이 이렇게 세 개 뜬 거죠. 무슨 말이에요? 혹, 마음심자죠. 혹시, 마음심.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 이리 오시오. 25시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리 오시오. 이 탭으로 건너와 주세요. 공무성이면 1월 삼성 25시오. 25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네. 5 넣어야 되겠네요. 25시오 이런 게 갑자기 생각나나요? 파자니까. 저는 각본 없이 하다 보니까 원래 제가 각본 없이 찍거든요. 항상 말 나오는 대로 그냥 찍습니다. 한번 그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 자, 임오는 음양오행상으로 임은 수고, 오화는 화에 당한다. 그쵸? 임수는 음이 지극한 상태에서 양기를 잉태하려는 음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고, 오화는 음과 양이 교차하는 기질을 품고 있다. 아까 음양교활오라고 했죠? 그래서 임오는 정서적이고 싶지만 마음이 늘 바쁘게 움직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모일주는 수화의 균형을 수화기제라고 그랬죠. 아까 수화기제로 먹을 것 같아요. 수화균형을 수화기제 일주인지라 수로 기울거나 화로 기울지 않고 사주팔자의 구성이 수화의 균형을 이룬다면 더할 나위 없다고 본다. 자, 이모의 임수는 생명의 물을 의미하고 오화는 뜨거운 여름을 상징하니 만물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생 재물 인연이 깊고 다복한 일주다. 아까 우리가 일주를 분석을 하니까 뭐예요? 전부지장간에 정제, 편제, 정과 있었죠. 그래서 재물과 관련된 거다. 결국 그 정관도보다 재물을 지키기 위한 관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몰주는 물과 불의 상충된 구조지만 이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면에서 일체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이모일주는 부지런하며 활동적이다. 물과 불의 부조화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매사를 지혜롭게 대처하며 최선을 다하는 착한 성품의 유형들이다. 임수는 맨 처음의 기운이자 마무리하는 기운에 해당한다. 에너지를 제공하며 어느 곳이든
어느 곳이든지 빈틈이 생기면 흘러서 유통시킨다. 임수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연성과 유통성으로 상징한다. 오화는 문명에 불러서 화려한 조명과 촛불로 비유할 수 있다. 이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 우리가 병화와 정화를 보면, 병화는 뭐죠?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보지만, 저는 이렇게 본다고 그랬어요. 병화는 유일하게 하늘의 태양만 보고, 나머지는 전부 정화로 보자.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별, 위성,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그러니까 별, 달, 이런 거 다 정화로 보고, 그 다음에 하늘에, 땅에 내놔서 뭐가 있다? 인조빛, 모든 인간이 만든 불빛, 또는 뭐가 있다? 병화는 빛 에너지로 보고 정화에는 빛 에너지, 방금 말한 그 빛 에너지뿐 아니라 뭐가 있다? 열 에너지. 예컨대 용광로 같은 것도 이 정화로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병화를 용광으로도 보긴 하는데 저는 이 정화를 그런 걸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어느 게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화는 뭐냐면 이 정화하고 같겠죠. 그래서 문명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사람이 만든 인조의 불이다. 그런 의미로 보면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지죠. 그렇죠? 그래서 문명의 불로서 화려한 조명과 촛불에 비유할 수 있다. 오는 말이다. 말이죠. 인간에게 순종적인 동물로서 광활한 초원을 질주할 때 역동성이 느껴진다. 그래서 말 그림이 많죠. 이모의 물상은 자 물속의 말인 하마. 하마가 그런가요? 하마? 하자를 어떻게 쓰죠? 아래 하자는 쓰면 아니겠죠? 하마. 물 하자를 쓰나 이렇게? 이렇게 쓰나요? 하마 갑자기? 하마, 흑마의 상인이 자, 이게 임수가 검정색이니까 당연히 흑마겠죠? 심신이 분주한 가운데 늘 편안함과 인정됨을 희구하는 속성을 동시에 암시하는 성분을 지녔다. 하마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한번 옛날에 본 것 같은데 하마 옆에 가면 된다 안 된다? 하마가 응가할 때 가면 안 됩니다. 옆에 있으면 2m 이내에 있으면 안 된다고 2m인가? 아무튼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왜 안 되는지 하마가 요란하게 볼일을 본답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면 그 응가 벼락을 맞을 수 있다. 한번 관심 있는 찾아보세요. 호수 속에 빛나는 달빛의 상인이 지혜가 비상하고 다정다감하고 사교성이나 비밀스럽고 등청맞은 기질을 가졌음을 암시하는 사주다. 이물주라면 흑마, 호수에 들이운 별빛인지라 다정다감한 것이 많은데 아까 똑같은 얘기죠. 풍부하고 감수성이 풍부하다. 자, 사교성이 밝고 이성교제에 능한 거로 호색한 자가 많을 것이요. 이거는 이 수도 있지, 뜨거움도 있지. 그렇죠. 아까 앞에 제가 임신일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가우면 오행을 가지고 우리가 성적 능력을 판단할 때 금수만 많으면 불이 잘 안 붙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화가 있어서 불이 붙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밑에 화가 있기 때문에 자, 수로서 기본적인 자격 요건 다 갖춰놨어요. 거기에 화가 있기 때문에 달아오를 수 있는 요건을 또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이모일주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수요. 뭐 꼭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능청스러우면 따라올 자가 없다. 마음이 여리고 타인의 말을 잘 믿는 경향이 있다. 이물주는 환경 적응력이 좋고 사교성이 있으나 깊은 물이니 속내를 알 수가 없다. 이거는 이물주뿐만 아니라 임수의 모든 공통된 특징이겠죠. 다정 유선형으로 자상하고 박학다식하고 두뇌가 좋고 총명한 사주로 특히 이민시에 출생했다면 귀명에 속한다. 자, 천성적으로 온유하고 덕성스러워서 남에게 잘 베풀고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스케일이 큰 성품의 소유자다. 어쨌든 화가 있으니까 냉랭하지는 않겠죠. 자, 이모울주는 타고난 심성도 착하고 온화하고 예의가 있고 이거 뭐예요? 이거는 화가 있으면 그러겠죠. 감수성도 풍부하고 수와 화가 다 같이 있잖아요. 이해심도 있고 활발하고 유머 감각도 풍부하다. 이게 전부 뭐 기본적으로 화에 관한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렇게 하긴 하지만 친한 사이라도 손해볼 일은 냉정하게 외면한다. 이건 뭐예요? 이건 정확히 또 수의 기능이죠. 그래서 수와 화가 적절하게 잘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이모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까닭에 진정한 친구가 없다. 강한 자존심과 활달한 성품으로 복록을 갖춘 사주지만 남을 잘 미워하면서도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많아 허영심이 빠지기 싫고 허세가 많으며 상대방을 의심하면서 언행이 다른 기질과 경향을 가졌다. 자, 이몰주는 모사가 능합니까? 모사가 능해서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합 집단이 많은 사주다. 의심이 많고 부정적이고 실행력이 부족하고 마음 한 곳에 모성적인 의타심이 발동한다. 이거는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꼼꼼하고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이다. 이기적인 마음이 좁다. 그냥 쭉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강교한 지혜로 약삭빠른 면이 있고 말솜씨가 매우 좋고 뛰어난 편이다. 자, 사주에 인신해가 있으면 뭐 이런 끼가 있다고 해요. 왜 그런지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모가 있고 인이 있고 신이 있고 해가 있다. 왜 그렇죠? 인호술, 화국을 만들어주고 신금. 모르겠어요. 왜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되는지. 화의 기운도 강하게 하고 수의 기운도 강하잖아요. 그쵸? 신에는 이 임수의 뿌리가 돼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임수는 뿌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임수의 뿌리도 있고 지지의 화도 강하고 수가 화가 어떻게 해요? 요동을 치겠죠. 요동을 치겠죠. 그래서 그런가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질이 있다라고 설명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귀가 얇고 여린 마음씨로 다른 사람 말에 쉽게 동조하고 감응한다. 잘 섞고 물질적인 피해도 보게 된다. 또 마음속으로 무엇인가 감추거나 비밀스러운 면이 있어 보이는데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반사적인 행동에서는 자기 보호 본능이다. 또는 이런 피해의식이 역설적으로 자신을 신비주의 성향이 있는 것처럼 비추기도 한다. 그 다음에 외골수적인 기질이 강하다. 일단 어떤 목표를 정하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외도하지 않고 끝까지 매진하는 편이다.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자, 태양 아래 푸른 바다. 고독하지만 대성한다. 영감이 좋고 재물을 잡아도 놓치게 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특징을 보면 임수, 왕수가 아니겠죠. 가끔 이런 글자들이 보이죠. 임수가 자어의 오와 정제의 녹지요. 실지하였으니 당연히 종제가 되겠는데 오중 정화가 정임합하여 유정지극이니 내가 좋아서 가는 것으로 사심이 없으며 또한 정관을 얻어서 농마 동양으로 재관이 아름답게 자라고 있으니 금상첨화를 하겠다. 이거는 아까 그 이야기죠. 자, 임오일주는 지지에 오병 기정이 있었죠. 자, 정이 뭐였죠? 정제였죠. 요거는 편제였어요. 요거는 정관이었죠. 자, 정임 한목을 하죠. 이렇게 정임을 하고 이거 어쨌든 이거 뭐죠? 재성이죠. 재성이 있고 이거 뭐죠? 관성이죠. 같은 지장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고 녹은 뭐죠? 우리가 녹은 재성이겠죠. 맞나요? 우리가 그 다음 말은 뭐죠? 말타고 하는 거니까 뭐죠? 관이겠죠. 그래서 재관이 같은 곳에 있다. 이런 말로 보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이몰주는 농마 동향을 가지고 있는 사주다. 즉 정관과 재성이 일지에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동향이라 하고 봉급이나 급여 의미를 지닌 녹. 자, 봉급이나 급여를 의미를 지닌 녹과 출근할 때 타고 다니는 말이 직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직장은 뭐죠? 관이죠. 그래서 말이 관을 의미하고 녹은 재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게 지장간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녹마 동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렇죠?
인명의 지복을 상징하는 별이기에 일생을 통해 노력 이외에 복록과 행운이 종종 따라다니는 유형의 삶을 사는 사주다. 복이 많나봐요, 이분들은. 자, 고집이 있어도 만용을 부린 일이 없고 재성과 암합되어 아까 이 재성과 정제와 정의만목했죠. 현실의 이익의 계산이 빠르다. 그리고 행동이 뭐예요? 민첩하겠죠. 그리고 견실성을 유지하는 성분을 지녔다. 농마 동양을 사주에 가진 사람은 직업의 안정과 아내와 재산의 복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좋겠죠? 자, 오병기정 이거는 편재, 정관, 정관 기운이 있다고 했고 자, 12운성으로는 태에 속합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운성에서 우리가 태라고 하는 거 뭐죠? 자, 절, 태, 양, 생, 욕, 배, 녹, 왕, 쇠, 병, 사묘. 그렇죠? 자, 이거는 절태양은 젖상과 인연이 끊어져서 태어나기 직전, 생육 때는 태어나서 직장 생활을 하기 전까지 대는 뭐야? 관대, 사모관대 차고 머리 제복 입고 사회생활 시작하기 바로 직전 단계. 태어나서 청소년기 거쳐서 이제 사회 출발하기 직전 단계. 노광세는 뭐죠? 열심히 나가서 사회생활 한 거. 그 다음에 병사면은 은퇴하고 집에서 죽는 거. 그렇죠? 그래서 겁재천 진연월, 그 다음에 망장반, 영유아 이렇게 이것도 12신살, 이거 12운성이고요. 12신살은 겁재천 진연월, 망장반, 영유아 이렇게 해서 또 매치를 시키라고 그랬죠? 앞에서. 이런 상태에서 자, 이 태가 뭐냐면 이제 끊어졌다가 잉태한 거예요. 잉태. 막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안정적일까요? 우리가 임신 막 하면 어떻게 해요? 산모들한테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죠. 그렇죠? 유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아직은 안정기가 아닌 거죠. 양은 뭐죠? 뱃속에서 자라는 단계예요. 아직은 뱃속에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태에 해당하는데 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막 잉태한 자리라 불안한 요소가 많다. 아직은 안정되지 못한 거죠. 절태인 사람은 순수한 면도 있고 거절을 잘못하는 면도 있다. 반면에 불안한 자리인 만큼 성격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 면도 나타난다. 순종적이고 기획하고 준비하는 일을 잘한다. 즉 성품이 순한 편이고 매사를 정신적으로 수용한다. 자, 내면 심리를 엿보고자 지장간을 살펴보면 병기정이 뭐죠? 암장되어 있죠. 병, 기, 정. 편재, 정관, 정제라 관록이 풍부하다. 관록이 뭐예요? 재물과 관이 많죠. 풍부한 명임을 할 수 있다. 천지가 합하니 유정한 자가 많은데 자, 정화와 임수가 합을 하죠. 자, 합을 하니 유정한 자가 많은데 그 마음은 바르고 정대하고 재관만 있기 때문에 성실하고 정확하여 실리를 중시한다. 배포가 넉넉하고 의협심과 사교성도 뛰어나니 재물형 인간이라 보는 것이다. 오화는 지장간의 기토가 혼재되어 있는 바 기운이 염량, 불꽃염자고 선월량자죠. 이게 염량하여 타버리기 쉬우니 열기를 흡수하는 기토가 중재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화 속에는 뭐다? 오병, 기정. 그래서 유일하게 사왕지 중에 요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할까 하다가도 어차피 또 일주로는 보시는 분들은 일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시는 거잖아요. 자기 일주만. 그래서 또 간략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이제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임오일주죠. 자, 임오일주는 어떻게 되냐? 자, 임은 어디죠? 같은 비견이 자, 임은 해수죠. 근데 어디까지 와야 돼요? 5화까지 와야 돼요. 자, 임수는 양이다, 음이다? 양이죠. 그럼 쉽게 방향 이렇게 돌겠죠. 그럼 여기서도 뭐가 시작된다? 녹. 자, 비견 자리가 무엇을 시작된다? 12운성에서 난 녹 분명히 몇 번 이야기했어요. 계속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뭐다? 여기를 녹으로 본다. 자, 순서는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간다 그랬죠? 노광세,
병사묘 절태 태잖아요. 태양 생욕대. 그러니까 뭐다 이거는 태가 된다. 그래서 태공이 된다 그 말이죠. 자, 이모태, 이모는 태게 된다. 이거는 원래 정제잖아요. 그런데 자, 태공인데 자, 지장간이 할 때는 좌태공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좌를 쓴다고 그랬어요. 좌, 앉을 좌. 자, 그러면 오화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오병 기 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병은 뭐냐면 병이 오화까지 오는 거 뭐죠? 병이 오화까지 오는 건 뭐죠? 병은 오는 뭐죠? 음이고 병은 양이죠. 그러면 겁재는 뭐라고 했어요? 왕이죠. 왕. 무조건. 자, 비견은 녹, 겁재는 왕, 녹왕.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없이 왕이에요. 왕자 태공. 뭐냐면 병화는 자, 이 자리에 있는데 병화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건 이게 뭐죠? 이게 녹이고 이게 뭐예요? 녹왕이니까 오화가 왕이 되죠. 이거 이해 안 되신 분들은 12호선 하셔야 됩니다. 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기토는 뭐와 같다? 정화와 같다. 그래서 기토, 무토는 뭐와 같다? 병화와 같다. 그래서 기토는 정화인데 바로 자기 자리죠. 뭐예요 이거는? 녹이죠. 녹. 같은 비견이니까 이거 쉽네요. 녹자태공. 정화도 똑같죠. 녹자태공. 요거는 재성이라고 할게요. 똑같이 그냥 재성. 요거는 관성. 재성이 노광으로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예요? 아쉽게도 태궁이 있어요. 태궁은 뭐다? 불안한 상태. 자, 정관이 녹으로 들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앉은 자리가 그 차한 자리가 태궁이니까 좀 그게 아쉽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게 있으면 좋은데 없는 거는 끌어와야 되겠죠. 자, 우리가 끌어오는 거 뭐라 한다? 인종이라고 했죠. 자, 이것도 몇 번 이야기했어요. 인은 일본 말로 his고 끌어들이다. 명사형은 his기.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서 삐끼라고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쨌든 이게 인종은 뭐냐면 없는 걸 끌어오는 거예요. 자, 목이 있나 없나요? 없죠. 목을 끌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화 있죠? 여기 있으니까 하나 있으니까 끌어올 필요 없고 토 있으니까 끌어올 필요가 없죠. 그렇죠? 무토도 뭐겠어요? 왕이겠죠. 그 다음에 목화 토 금이 있나요? 없죠. 금 수 없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다? 이거는 좌가 아니고 없는 걸 끌어오는 것보다 종자를 쓴다. 그래서 종태궁이라고 해요. 종태궁 똑같이 쓰고 앞에를 볼게요. 자, 간목에는 목에는 뭐가 있다?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고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죠.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죠. 요걸 한 번씩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절태는 같이 움직여요. 하나만 찾을 때 절태. 그 다음에 생사, 병욕. 이게 항상 같이 움직여요. 자, 한번 볼게요. 갑이 뭐냐면 갑은 여기에 있어요. 갑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가 되겠죠. 어디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5화까지. 그러면은 노광세, 병사, 사가 되네요. 사종, 태궁이에요. 그러면 아까 생사는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을은 생이겠군요. 한번 볼까요? 자, 을은 여기죠. 그런데 을은 유감스럽게 뭐다? 음이죠. 어떻게? 거꾸로.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이죠. 생종, 태궁이 돼요. 자, 경금은 여가 있죠. 경금과 같은 건 뭐다? 이거다? 이거죠. 한 바퀴 돌아가면 너무 힘들겠죠. 왜냐면 노광세고 전단계 뭐예요? 생욕대죠. 그러면은 생욕대 전단계 바로 욕종, 태궁이 되죠. 그러면은 요거하고 같이 움직인 게 뭐라고 했죠? 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신금은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노광세 병이잖아요. 병.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과정이니까 다 해드리지만 이게 하나를 같이 알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임수는 해수죠. 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아까 뭐였죠? 태궁이라고 했죠. 그래서 태종. 그 다음에 개수는 뭐겠어요? 절이겠죠. 절태. 자, 개수는 노광세, 병사묘, 절.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지 보고 나머지 더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들어내야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보라고 같이 하는 거예요. 자, 태궁이죠. 태궁. 그 다음에 병, 왕, 녹, 녹. 왕, 녹, 녹. 맞죠? 병정무, 병기정. 그 다음에 없는 거. 간목이 뭐죠? 사생, 사생. 그 다음에 금. 금이 욕병이죠. 금이 욕병. 그 다음에 수가 태절, 태절. 맞죠? 자, 이렇게 해서 했고, 이제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신사를 해서 뭐가 있냐면, 도화살, 도화살. 도화살은 우리가 연살이라고 하고요. 자, 도화살, 그 다음에 망신살, 역마살, 그 다음에 고신살, 과숙살, 그 다음에 공망 이렇게 찾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찾냐면 삼합에서 찾아요. 삼합에서. 우리가 이거 12신사 할 때 다 이야기했어요. 동지장화, 그 다음에 전천망력, 훈연방급, 그 다음에 충역제월. 충역제월 맞나요? 그 다음에 고시는 방합 갖고 찾아요. 방합. 공망은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공망부터 찾으면 뭐죠? 이게 임오죠. 자, 그러면 임 다음에 뭐 이모 다음에 뭐예요? 개미겠죠. 이모 개미죠. 그러면 공망 뭐예요? 개수 다음에 이게 두 개죠. 그러면 이 임수 밑에 요 글자에 한 칸 띄고 두 개가 뭐예요? 공망이 되어 버리겠죠. 그러면 오미 신유 그렇죠. 그래서 신유가 되겠죠. 유는 더 쉽겠죠. 개 다음에 아니 걔는 더 쉽겠죠. 개 다음에 바로 두 글자가 공망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자, 삼합은 뭐냐면 자 오화가 이모가 있기 때문에 오화가 오는 게 삼합이 뭐였어요? 인오술 있겠죠. 인, 오, 술. 자, 이걸 그대로 똑같은 자리에 놓고 보면은 동, 지, 장, 화예요. 그래서 지살은 인, 그 다음에 장성살은 오, 화개살은 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화는 연살이기 때문에 연자가 들어가는 거 뭐냐면 후를 써요. 후, 후년, 반겁. 그래서 연살은 첫 번째 글자의 다음 글자가 연살이에요. 그러면 인 뭐야 다음에? 인 다음에 묘가 되겠죠. 묘가 되겠죠. 묘 다음에 묘는 뭐죠? 임수 입장에서는 식상이겠죠. 식상도화입니다. 식상도화는 뭐야? 나보다 나이 어린 애하고 썸씽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망신사는 뭐냐면 망자가 들어가는 게 전자가 들어가요. 전, 앞전자, 전천망역, 전천망육. 망자가 들어가죠. 망자는 뭐냐면 이 가운데 글자의 앞 글자 사죠. 사오. 그래서 사가 들어가고 역마살은 충이 들어가요. 충. 충역. 제월. 자, 첫 글자와 충하는 게 뭐예요? 인신충이겠죠.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제살은 어떻게 된다? 가운데 글자 충하는 게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월살은 술과 충하는 게 뭐예요? 진이겠죠. 그 다음에 역마살은 인목과 충하니까 인신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합은 자, 이 오화가 들어갔으니까 방합이 뭐죠? 사오미겠죠. 사오미 여름. 그 전 단계 뭐죠? 임묘진. 이건 뭐다? 과숙. 여자 혼자 사는 과숙. 그 다음에 고신은 뭐냐면 임묘진, 진사오미 신. 이게 뭐다? 이게 고신이에요. 그래서 고신은 호라비살. 그 다음에 과숙은 진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맞는지 테스트를 보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화살 묘, 망신살 사, 역마살 신, 그 다음에 고신살 신, 고신살 신, 그 다음에 과숙살 진, 공망 신유 됐죠.
이렇게 해서 다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해석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이모일주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남편은 뭐죠? 이거 만약 여자로 본다. 여자로 보면 여자 사진을 보면 남편은 뭐죠? 관을 보면 되겠죠. 관을. 근데 관이 여기에 있네요. 뭐예요? 녹자태공이에요. 녹이니까 뭐예요? 굉장히 좋죠. 멋있는 남자, 괜찮은 남편을 두게 되겠구나. 그런데 태공이죠. 아, 이게 좀 안타깝죠. 녹자, 녹공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렸으면 좋았겠죠. 그러면 굉장히 잘 나가는 남편을 둘 수 있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녹자 태공이라는데 잘 나가긴 하는데 뭔가 좀 불안하다.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잘 나감이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풀이를 해야 되는 거죠. 가끔 보면은 그냥 풀이를 쭉 읽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우리가 그 수만 가지 경우수를 수십만 가지로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 이해하는 과정을 풀기 위해서 일주론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이렇게 해서 볼 거고. 밑에다 이걸 다 써줄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써줄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이걸 좌로 쓰고 밑에 이건 뭐다 종을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 좌가 됐든 종이 됐든 의미가 없는 게 요거 두 개만 갖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 자, 뒤 글자. 그쵸? 왕, 태공. 그쵸? 용, 태공. 그러니까 요거만 보고 해석하면 그게 어떤 건지라고 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지 정제는 정당한 재물을 의미하니 정당한 재물의 상속 취득을 의미한다. 정제가 그렇죠. 이에 반해서 뭐예요? 편제는 횡재잖아요. 횡재. 재성이 노광으로 들어와 있으니 재물의 힘이 대단한 강한 명이 된다. 처복이 대단히 좋다. 그렇죠. 재성이 노광으로 들어왔잖아요. 둘 다. 정제, 편제. 어쨌든 이 정제, 편제 나눌 필요 없이 재성이 뭐예요? 노광으로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좋죠. 그런데 태공이니까 좀 아쉽죠. 그게 얼마나 가냐. 재성이 노광으로 들었으니까 사업이 좋아요? 직장이 좋아요? 이건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재성도 노광이고 정관도 녹이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정제 편제가 다 했으니까 큰 돈을 모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장사도 수화기제인 음식 장사가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수화기제가 뭐였죠? 솥단지에다가 불로 뭔가를 끓여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음식 사업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다가도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격이다. 다만 태 단계이기 때문에 재성의 유지가 힘들다고 본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죠. 노광에서 좋은데 태 단계에 있어 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지킬 수 있냐. 불안하다는 거죠. 끝까지 지킬 수 있냐.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돈이 빨리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게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를 잘 하려면 적금을 들고 내가 돈이 재주가 없으면 돈지 주는 사람한테 맡기고 예금은 안정적이겠죠. 주식, 도박 안 좋겠죠. 그다음 성실선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장 간의 정화와 합을 하기 때문에 변덕도 잘 부리지만 다정하고 사교성도 있고 비밀을 즐기기도 한다. 이몰주는 상반된 기운이 물과 물의 만남이지만 지생관 구조를 갖추고 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짜여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드물다. 자, 직업재물을 보겠습니다. 먼저 직업재물 보려면 뭐죠? 인성, 공부를 봐야 되겠죠. 공부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공부는 잘 하고 있는지. 자, 인성을 볼게요. 인성을 갖다 보면 병, 요게요. 자, 병은 뭐냐면 우리가 병은 12인승에서 병은 12신살로 말하면 역마가 돼요. 역마. 역마는 뭐죠? 멀리 간다는 거죠. 멀리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거고. 요건 뭐예요? 목욕이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도와줘. 멋부리고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머리는 좋아서 공부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어떻게 된다? 욕병이라서 멋부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재성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탐재괴인 성향을 갖는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재성을 탐하면 인성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부도 뭔가를 위해서 하는 거지 공부 자체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이 사람은 재물에 관한 운이 좀 특별하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장은 어떠냐? 직장은 우리가 관이죠? 자, 관을 보면
왕노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거는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좌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노하고 태만 보면 되니까. 자, 이제가 있겠죠. 그래서 공무원이나 군인, 경찰의 재정에 관계된 업이면 좋다. 비밀스러운 직업계통이 수사계통이라든가 정보업에도 부합하는 소질을 가졌다. 재정계통의 관료로 출사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런 경우는 자 재성으로 노광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관도 노광으로 들어와 있고 자 출사하기는 좋을 거고 바다를 대상으로 한 직업이나 밤을 대상으로 한 직업과도 인연이 많다. 자 이모을주에서 오화가 뭐죠? 현침이죠. 오화라는 현침의 성분을 종교나 활인계통의 종사자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종종 융우업, 요식업, 목욕탕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모일주 아까 제가 이모일주를 어떤 거 생각하시라고 했죠? 이모일주 밑에가 지금 밑에서 막 불을 떼고 있어요. 근데 위에 물이 펄펄 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식혀야 되겠죠? 그럼 뭘 갖다 써야 돼요? 물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불이 너무 밑에서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식혀줄 수 있는 이 임수가 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가 좀 있으면 좋다. 그래서 수가 옆에 사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수와 관련된 뭐예요? 유흥업, 요식업, 목욕탕 다 수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사업하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죠. 자, 이모일주는 여명의 경우는 남다른 미모로 대중적이고 어쨌든 남자나 여자나 다 이모일주보다 잘생겼다. 왜냐하면 재관이 뚜렷하잖아요. 외적으로 활발해서 가살보다는 대외적인 활동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험업, 화장품 등 현장 세일스, 화장품에도 우리 방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 그런 거 있죠. 인터넷에서만 파는 것들. 그 다음에 기획, 디자이너, 카피라이터, 이거는 화에 관련된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쪽으로도 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공과사를 분명히 구분하고 금전 관리가 투명하므로 재무 및 회계 업무. 자, 직업 계통에서도 아까 이쪽이 좋다. 공직 계통에서도 무탈하게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지키며 부정과 비리 속박으로부터 단절되어 영광스러운 정년을 맞는 사람들이 유형에 속한다. 다만 목표의 일관성이 아주 강해 타인의 충고와 간섭을 수용하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에 맞지 않거나 자신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무시하거나 눈길을 주지 않는 면이 있다. 어쨌든 자, 이 이모일주는 재성이나 관이 뭐다? 전부 노광으로 들어와 있어요. 녹으로. 그래서 둘 다 맞는데 특히 직장을 다니더라도 관을 다니더라도 재와 관련된 직장, 재와 관련된 업종 그리고 특히 이모일주에서는 물이 끓고 있기 때문에 좀 식혀줄 수 있는 수를 갖다 쓰면은 수와 관련된 업종과 관련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겠죠. 능력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거나 눈앞의 이익과 타협하면 사람도 재물도 모두 잃어버리기 쉽다. 자, 재성을 보면은 재성도 뭐예요? 왕노계예요. 왕과 노계. 노광이죠. 노광. 그래서 재물도 굉장히 재물운도 좋다고 볼 수 있죠. 노광으로 태궁에 있다. 자, 경제관념 있겠죠. 당연히 내실 있는 일주겠죠. 그 다음에 재성이 노광으로 들어와 있으니 재물의 힘이 대단히 강한 명이 된다. 굉장히 그렇죠. 처복이 뭐예요? 재성이죠. 그래서 장사와 사업에 유리하다. 장사도 소화기제인 음식 장사가 좋다. 그리고 직장 다니다가도 자기 사업을 위해서 그만둘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다만 퇴의 단계이기 때문에 돈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어렵다 싶다? 어렵다. 그래서 이 퇴에 있는 돈을 어떻게 한다?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좋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주식 관심 갖지 말고 예금. 이런 경우는 부동산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에 제가 이렇게 상담 많이 하거든요. 부동산에 묻어놔라. 없는 셈 치고 묻어놔라. 땅 같은 경우 나중에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굉장히 효자 종목이 된다. 수백 배, 수십 배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이모일주 여명은 활동적이라 직장 인연이 많고 재와 합이 들었으니 돈 모으는 재주가 있다. 경제관념도 있고 내실도 있다. 골고루 있으면 부귀하고 건강하다. 당연한 거고요. 투기적인 것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태가 있으니까. 평생 기본 제목은 있다.
재관이 노광, 명예와 안정을 중요시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서 반듯한 성품이다. 법과 규범을 지키려 하고 안정과 명예를 중시한다. 주변을 의식하고 변화를 싫어한다. 역동성이나 추진력이 부족해서 답답하다. 재물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렬하다. 그렇죠? 특징이 그렇죠. 그래서 임수 일가는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흐른다. 뭐예요 이거는? 임수가 자체가 흘러다니는 거니까 그렇죠. 자, 결혼 가족 관계 볼까요? 이몰주는 영감이 뛰어나고 온순하고 영민한 사주로 부부 기련으로 백년해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타향이나 타국에 살면 아주 좋다. 이거는 뭐 수, 토가 있고 그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자, 이몰주 사주에 신자진이 있으면 뭐예요? 수국이 되죠. 남녀 모두 배우자를 극한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그걸 하는 게 뭐죠? 재물이죠. 아, 극재. 내가 이렇게 혼자 쓰고 있는데 형제들, 그 다음에 시집간 누나, 동생들 와요. 집에 와서 숟가락을 다 얹어요. 그럼 뭐다? 내 재물을 나누어 갖는 거죠. 내 쌀도 나눠 먹고. 그렇죠? 손 까딱도 안 하고. 손을 까딱하면 식생제로 해서 돈이 확 늘어날 수 있어요. 예컨대 내가 장사를 잘해, 식당이 잘해서 형제들의 손길을 받아서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 이거는 형제들이 그냥 놀러 와서 먹는 게 아니고 형제들이 손발을 빌려서 내 재물을 키우는 거예요. 그때 나눠 가져도 되죠. 그런데 집에 와서 놀기만 하면서 손 까딱 안 하고 밥그릇에 수저만 얹고 있어요. 그럼 내 재물이 흩어지죠. 근데 이게 보면은 자 임오일주인데 신자진 수국이 있으면 수가 많은 거죠. 여기저기. 그 뭐예요? 재물은 하나인데 뭐예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거를 군겁 쟁제 그랬죠. 그러니까 내 재물을 나눠가지기 때문에 재물운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모일주 남명은 초년에 방황하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복록이 오는 사주인데 여자를 많이 거닐 수 있으므로 거닐수록 뭐가 있다? 문제가 생긴다. 이모일주 여명은 의처증이 있는 남성과 혼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해라. 자, 이모일주는 수화기제의 기운을 타고 나서 배우자와 관계는 똘똘 뭉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다. 수화기제라고 하는 것은 천간 임수는 아래로 향하는 물이고 지지오화는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섞인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천간과 지가 똘똘 뭉치는 그런 안정적 형태를 의미한다. 뭐 물론 다른 면으로 보면은 수기운과 화기운이 싸우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서로 부딪혀서 그렇게 해야만 좋다는 거죠. 아까 예를 들었죠. 병자일주는 서로 안 만나요. 수화 미제 상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따로 놀면 좋지 않다.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가족관계에서 재성은 뭐죠? 남편이 철을 보는 거죠. 남편이 철을 보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왕. 단점은 태궁. 그러면 괜찮은 부인은 얻겠구나. 그렇게 읽을 수 있겠죠. 괜찮은 부인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아까 임오일주에서 병, 기, 정이죠. 이게 뭐예요? 관이고 이게 재성이죠. 재성이죠. 같이 재성과 관성이 같이 지장간 속에 들었어요. 처 속에. 그러면 재성은 뭐예요? 처고, 관은 뭐예요? 남자한테서는 자식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와 자식을 한꺼번에 얻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남명은 총각극자. 결혼하기 전에 혼전 임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총각득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인연은 좋다. 그 다음에 호색하는 기질로 인해서 간혹 풍파를 겪을 수 있다. 이때는 한 여자한테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타주에 다른 사주, 다른 기둥에 연주 뭐 이런 기둥에 재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여자가 있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유첩지명이 되죠. 첩이 있는 명조가 된다. 자, 이런 경우는 학교를 올라버리면 어때요? 폐가 망신하겠죠. 마약류 이런 거 손대고 연항과 재산이 반드시 따른다. 그러니까 좀 수행을 하고 조심해라 이거죠. 남명의 배우자는 지장간에 암장된 오와 병화인 바 처도 있고 애인도 있다. 정제 편제 다 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처도 있고 애인도 있다. 직장도 있고 사업 재물도 있다 보는 것이다. 아까 했던 얘기죠. 편제
병화, 편재, 기토, 정관, 정화, 정제. 그래서 애인, 집사람, 직장, 뭐 사업은 다 해당되는 거죠. 이 성적 면에서는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보시고 요거는 이제 궁합을 맞춰볼 때 오행 갖고 앞에서 했기 때문에 참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을 보는 거 뭐죠? 이모일주 여자가 남편을 보는 거예요. 또 왕이죠, 왕. 좋죠? 그러니까 서로가 배우자, 남자도 배우자를 잡고 여자도 남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일주 같아요. 그래서 이모일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명은 외모가 수려하고 풍류가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사주다. 그리고 재물과 남편의 덕이 두텁다. 타고난 애교와 내조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한편으로 남편을 쉽게 여겨 깔보고 뭉개는 기질을 함양한다. 남편의 시선을 의식하며 집중받기를 좋아하고 허세를 부리며 과소비를 하기도 한다. 언변술은 능하나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긍정제사하고 절실하게 된다. 이물주 여명은 연하의 정보를 둘 수도 있다. 이건 왜 그러죠? 이거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거예요. 자, 이모는 뭐죠? 인호술이죠. 삼합이 인호술. 그런데 도화가 뭐죠? 후년 반검이면 인 밤이 뭐죠? 묘죠. 묘는 뭐냐면 인성에게 있어서 묘는 뭐냐면 식상이에요. 식상 도화예요. 그럼 바람 피우는데 식상은 뭐냐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하의 정부를 둔다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연하의 정부를 둘 수도 있는 사주로, 사주가 합격일 때는 파출부, 목욕탕, 화류계로 진출한 경우가 많다. 아까보다 물과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만질 수 있다고 했죠. 이는 자의상 물이 부족해서 갈증을 야기하는 상이다.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밑에서 막 장작불을 떼고 있는데 물은 끓고 막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캄캄한 밤이 뭐예요? 수죠. 흙이니까, 검은색이니까. 그 다음에 물과 인연이 깊은 업종에 종사하는 일이 많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모일주 여명은 배우자로 무자일주를 만나 결혼하면 싸우죠. 토국수, 자오충. 그렇죠? 이모, 합이 되는 게 뭐예요? 정밀주인가요? 오미아파. 정밀주는 좋겠죠. 사이가 안 좋은 거는 토국수, 자오충, 무자 안 좋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성적인 능력은 있나 보네요. 남녀 두 분 다 있고 어쩌다 약물을 음독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식신상관은 뭐죠? 여자분에게 있어서 자식이고 편관 정관은 뭐죠? 남자에게 자식이죠. 그러면 왕록이니까 남자의 자식이 더 좋겠죠. 여자는 사종이기 때문에 같은 이모일주라도 남자의 이모일주의 자식들이 더 현달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태공이라서 좀 아쉽죠. 태공이라서 그냥 보통 사람이 돼볼 수 있겠죠. 여명의 입장에서 자식인 식신이 사정태공이기 때문에 산액이 있을 수 있고 감정 표현도 잘 안 하는 타입이다. 남명의 입장에서 자식인 관이 녹이긴 하지만 태공에 머물러 있으니 현달하지 못하고 보통인 자식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남자가 좋다 말았죠. 왕 녹이어서 좋게 잘 나갈 수 있었는데 태공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자, 이는 뭐죠? 어머니고 쟤는 뭐죠? 아버지. 아버지는 왕녹에 좋죠. 어머니는 욕병이에요. 욕병은 뭐예요? 먹부리고 병, 역마죠. 목욕, 병, 역마. 그러니까 어머니는 먹부리고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아버지는 돈, 왕녹. 돈에 관한 한 아버지는 왕녹이니까 아버지 뭐죠?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 부친은 노강으로 되었기 때문에 부친의 도움을 받는다. 어머니는 별로 그다지 큰 도움이 없고 맨날 사치하고 놀러 다니고 아버지가 돈 벌어오면 어머니는 사치하고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자, 건강은 자 눈을 이야기하지만 아프시면 병원 가라. 그 다음에 임오일주인데 자 임은 수는 뭐죠? 수는 신장, 방광,
생식기, 그쵸? 생식기. 오는 화죠. 여기는 뭐다? 신장, 소장,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모일주는 또 뭐가 있다? 유사함과 낙태의 염려가 있다고 했죠. 산액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하나만 볼까요? 이거는 풀면 될 것 같은데 신자진 수가 없으면 수가 없어요. 금도 없다. 그러면 수가 약해지겠죠. 그러면 방광 신장이 약해지겠고. 자, 이물질은 몸이 너무 덥기 때문에 사주에 금이 한 개라도 있다면 폐화대장이 허약하고 금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화가 주겁을. 그러면 화가 뭐예요? 심장 소장이죠. 심장과 소장이 허약해진다. 그래서 저혈압에 시달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따지면 돼요. 그래서 오행 배석도에서 그 신체 기관들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능이 떨어지면 좀 몸이 아플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차분하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화면 정지시켜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는 일지오화는 도화다. 도화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죠? 좌오묘유죠. 좌오묘유. 좌오묘유. 뭐다? 이게 전부 왕지죠. 왕지면서 도화다. 도화다. 그래서 공이 호색하는 편이다. 오화는 탕화살로 호색하는 중에 알코올이나 마약류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 탕화. 자, 그 다음에 구추방해살은 뭐냐면 이게 여기 이모일주가 있죠. 구추방해살은 9가지의 안 좋은 방해살이에요. 일상생활에서 겪지 않아도 될 9가지 종류의 추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가정 풍파해살이고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부수술 수에 경험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방해살의 작용력이 있다. 앞에서 몇 번 했기 때문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이모일주는 물이 차분하지 않고 뭐요? 끓고 있죠. 열정이 넘칩니다. 그래서 뭐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과의종, 정이 좀 지나칠 수가 있다. 그렇죠? 따뜻함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는 천복성이죠. 천복성. 오는 천복성. 그래서 이거 자귀, 추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좌, 쥐는 천귀성, 소는 천액성, 호랑이는 뭐죠? 천권성, 묘는 천파성, 지는 천간성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귀, 추객, 인권, 묘파, 진간, 사문, 뱀은 천문성, 오복, 말은 천복성, 미역, 양은 엄청 돌아다니죠. 역마성, 신은 고, 청고성, 외로움, 유인, 닭띠는 그 천인성, 하늘의 칼날이죠. 술은 천혜성, 이 하늘의 예술, 해수, 해는 천수성, 아주 오래 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어, 오는 오복성 이렇게 오시면 돼요. 오복성. 자, 그 다음에 이 도화살은 아까 묘라고 했죠. 묘. 도화가 이 묘를 보면 식상이니까 된다. 유량, 어린 사람과 도화가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파가 만나면 오묘, 우리가 지금 이모잖아, 이모. 이모인데 이 묘가 오면은 도화도 되지만 오묘파가 돼도요. 파도 돼요. 그래서 파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 도화도 식상도화가 있고 관성도화는 뭐다? 직장에서 바람날 수 있고 그다음에 비견도화는 동창회나 이런 데서 바람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성도화는 나이 차가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 식상은 나이가 나보다 어린 사람. 또 뭐가 있나요? 저기 재성인 경우는 뭐다? 매간득지할 수 있죠. 돈 주고 엉뚱한 짓 하다가 나중에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 그다음 망신살. 자, 이모, 사가 오면 뭐가 있나요? 그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신유가 공망이면 신유는 뭐죠? 인성이죠, 인성. 금생수니까 인성이 공망이라 공부인연, 모친인연, 문서인연은 적다. 그렇죠? 인성이 공망이죠. 역마나 고신에 해당되는 이 신금이 오면 어떠냐? 신금이 오면은 이 신금이 오면은 뭐죠? 원숭이가 이 신금이 원숭이죠. 오가 뭐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원숭이가 말등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보면 집 나가는 경우로 원숭이가 말을 타고 가는 형국으로 음아심원이 들어서 집에 있지 않고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고 술이나 도박 등의 중독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이모일주생이 이 신금해가 들어오면은 이 고신과 역마도 해당되기도 하지만 음아심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숭이가 말 등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일 때문에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짓을 하거나 중독되는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점을 굉장히 조심을 해라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하시면은 그냥 뜻은 말처럼 근데 마음은 원숭이처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자꾸 마음이 안정을 못 잡고 돌아다니는 그래서 뭔가에 중독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것도 역마와 또 연관되잖아. 역마에 관한 신금과 역마나 고신과 관련된 신금과 그렇고 여기는 인성이 공망이니까 인성과 관련된 공부, 모친, 문서, 인연 없고 그 다음에 술토가 오면 어떠냐. 술토 이모에서 술토가 오는 해에는 신이 들어오는 해에는 원숭이와 기가 싸우는 격이다. 그래서 편안하지 않고 역마하고 고신이 집에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냥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도와했고 그 다음에 도화까지 했죠. 자, 축운에는 이모, 축어 원진이죠. 축이 오면 축어 원진이죠. 원진을 놓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겠다. 또한 탕화가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탕화 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인오 축이 있죠. 자, 탕화는 인, 오, 축인가요? 이렇게 있고 인에는 인사신호고 오에는 뭐 축미호 이런 경우고 여기는 축이는 뭐죠? 미옷을 이런 게 오는 거죠. 한번 볼까요? 각주를. 자, 보시면 탕화를 여기 보면은 자, 인에는 뭐가 인사신, 오에는 축진호, 그 다음에 축에는 오미술 이렇게 왔을 때 탕화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탕화는 옛날로 말하면 뜨거운 물에 데거나 뭐 기름에 데 있는 건데 그런 의미로 보지 마시고 어떻게 된다? 뭔가에 요즘 그 정신적인 요즘 뭐든지 현대적으로 정신적인 게 더 크죠? 그런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안 되어서 부부싸움이 있고 뭐 원진이니까 부부 사이에 사이도 안 좋은데 거기다 탕화까지 오면은 감정이 팍 뻗쳐가지고 그 순간 감정을 참지 못해가지고 부부싸움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뭐 이혼을 한다든지 막 그러지 않고 말이 막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명의 이모일주는 비인살이래요. 비인살. 네, 가지고 있는데 비인살은 어떠한 일이든 열심히 하지만 금방 질리는 성격이고 실증을 잘 내서 어떤 일이든 빨리 그만두는 성격이 많다. 끈기와 인내가 부족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변덕이 심하고 급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기 보면 이모가 있죠. 자, 남아있는 건 개미 있죠? 개미. 자, 비인살로 은장도를 품고 있지만 인내력이 부족하여 쉽게 실증을 내고 매사에 지속성이 없다. 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확실한 목표와 기준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하나씩 달성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튼 여명의 운에는 뭐 이런 것도 있다.
참기 힘든 그런 성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하시고요. 좀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화면을 좀 정지시켜 놓고 자세히 보시거나 이 관련된 내용을 또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너무 빨라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도 활용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유튜브 공부하시다가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스톱 시켜놓고 네이버나 이런 데 물어보고 하고 그러면은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혼자 그런 식으로 독학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모일주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일주의 기본 특징은 뭐 다 좋네요. 재관이 뚜렷하고 다만 이제 펄펄 끓는 물을 어떻게 하냐 그런 부분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로 해서 이모일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